장관님, 차관님들 그리고 네네.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유산청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국 문화 발전에 체육과 관광 발전에 일을 같이 해 나가시자는 저도 의지의 각오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장관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참 이게 참 반문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 경험이기도 한데요.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 피해가 존재했습니다. 장관님 아까 본인께서 제일 큰 피해자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고통스러우셨겠죠.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그 얘기를 오늘의 장관님의 말씀을 듣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문화체육을 관광을 진흥하는 책임자로 계신 장관님께서 그 표현 자체는 저는 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화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근 20년을 어렵게 준비해서 입봉작을 냈고 그 입봉작이 대단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 해에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감독이 그로부터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13, 14년 일을 해놨는데 단 한 건의 영화를 제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감성이 그리고 자기 창작 능력이 최대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40대 초반에 입봉을 했는데 지금 50대 중반이 되어버렸어요. 그 친구가 이제는 40대 초반에 그 감각과 그 창작 능력을 유지한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 감독님에게 날아간 10수년의 세월은 누가 보상을 하죠? 블랙리스트가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 감독은 분명하게 그 일로 인해서 10수년을 신인 감독상까지 수상한 첫 작품 하나로 그런 총명했던 감독이 그 이후로부터 10수년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게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우울증에 시달렸고 굉장히 큰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평생을 살았고 다시 영화 감독으로서 복귀하고 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장관님께서 어쩌면 본인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 정말 민망했습니다. 한 말씀 주시죠. 네, 의원님. 그거는 제가 그런 피해자라는 입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발생한 일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도 많이 잘렸고 저도 많이 배제됐고 심지어는 이 자리에 오기 불과 1년 반 전에 외국서 공연하는 것도 잘려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역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외국서 뭘 한다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래서 더 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장관님 그러면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의 치유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감독님도 나중에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만나서 정말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네. 특히 권력자가, 인사권자가 국민들에게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저는 장미란 2차관이 임명됐을 때 뭐 상대당의 대통령이었지만 약간 감동했어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고 저는 인사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호승 1차관께서 이번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서는 정말로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나 이런 걸 봐서 아마 현장에서 조금 더 일로서 부딪히고 만나면 훨씬 더 이해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인사가 메시지고요. 피해자들은 이걸 본인들에 대한 조롱, 우롱, 모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장관님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용 차관님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제기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
해외 영화제에서 출품 배제된 것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이 없으시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나 감사원 감사 때에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례였고 왜 그게 거론이 됐는지 개인적으로 좀 본인이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몰랐다, 기억이 없다, 그러다 나중에는 내 업무의 영역이 아니었다, 청와대에 있을 때. 자, 그때가 2014년이죠. 그때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어떤 직위에 계셨어요?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임 행정관 아니었습니까? 2014년 초에 예, 선임 행정관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죠.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5명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법무부실 한번 제외하거나 하면 행정관은 2명, 선임 행정 1명, 비서관 1명이었을 겁니다. 네. 지금도 문화체육비서관실이 큰 비서관실이 아닙니다. 선임 행정관이 영화 업무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 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이 문화체육 관광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데 영화 사업, 영화와 관련된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당시에 업무 영역이 구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있는 특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민간 부문에서 영화제를 기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프로그래밍까지 관여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업무에 세세하게 관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술이 있었고요.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이 문화의 영역에서 하나의 영화라고 하는 한 파트가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비서관 한 분을 보좌하는 선임행정관이 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 업무 전체 총괄 아니에요? 선임이? 그때 직제는 그거와 좀 달랐고요. 제가 당초에 들어갈 때 행정관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행정관별로 해서 아니, 초에 선임행정관으로 승진하셨다면서요? 아니요. 13년대 행정관 들어가셨고 14년대 2013년도에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1년 정도 일을 했고요. 1년 정도 후에 선임행정관으로 이제 승진 발령이 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업무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차관님 말씀 믿고 싶은데 제가 청와대 5년 근무해봤어요. 네, 저도 행정관, 선임행정관, 비서관 다 해봤는데 그건 작은 비서관실에서 내 업무 영역 밖의 일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하시는, 그렇게 진술하시는 차관님의 진실성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 얘기는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리고 그렇게 작은 비서관실에 근무했던 모든 분들 다 얘기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상처받은 분들에게 저는 차관님께서, 물론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을 임명했지만 본인이 용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임명 자체가 블랙리스트 피해자 수천의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